자, 오늘은 별, 스타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 원자가 형성되는 과정까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주 공간에는 수소와 헬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주에 성간물질이라는 게 있거든. 주성분은 당연히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물질들을 말하는 건데, 얘네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는 밀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들이 있는 거야.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에 질량이 많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량이 많게 되니까 이 중력이라는 값이 굉장히 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들을 쫙 이렇게 끌어와서 뭔가를 쫙 당기면서 점점 거대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성운이라는 게 아기별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다라 그래서 이거를 별들의 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어쨌든 이 성운 안에서도 유난히 밀도가 높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밀도가 높은 곳은 당연히 점점 더 많은 물질들을 끌어오면서 중력이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많은 물질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서 크기가 커져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할 거야. 자, 별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별을 정의하려면 핵융합 반응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원시별은 아직은 핵융합 반응은 안 해. 근데 중력 수축, 그러니까 중력으로 당기면서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드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빛을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원시별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끌어들이다 보면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는 온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별, 스타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핵융합 반응의 온도 딱 두 가지만 외울 거야. 요즘에 핵융합 반응하느라고 좀 많이 피곤한가 봐. 너 왜 이렇게 수척해요?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이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은 1억 켈빈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온도는 꼭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수척해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이 됐을 때부터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수소 4마리가 모여서 헬륨 1마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질량이 조금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 질량의 차이만큼을 에너지를 뿜어내게 된다. 이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주계열성 내부에 얘네들은 쫙 이제 수소로 꽉 차 있는 이제 요런 친구인데 별인 거죠. 이 내부의 중심부에 중력이 점점 강하게 들어오면서 내부의 중심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1000만 켈빈이 되기 시작을 하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에 수소로 가득 찬 이런 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부에 중심부가 있는 거지.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요런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별에는 두 가지의 에너지 값이 존재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모여드는, 이거를 우리는 중력 수축이라고 불러요. 중력 수축. 자, 그래서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건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그라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뿜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다시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는 핵융합 반응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전에는 내부 압력이라고도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팽창하는 것과 중력 수축에서 안으로 모여드는 게 균형을 이루면서 일정한 크기의 별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건 크기가 일정하다. 주계열성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별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95% 정도 되는 가장 긴 시간을 주계열성 단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별, 태양도 지금 주계열성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계열성으로 쭉 지나가다가 중심부의 수소가 핵융합으로 바뀌려면 수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소가 사라지면 어떨 것이냐? 라고 해서 이제 적색 거성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헬륨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바깥에는 여전히 수소가 있겠죠. 자, 이런 상태로 이제 핵융합 반응이 끝나버렸어. 연료가 이제 부족해진 거지. 그럼 이 내부에 있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수척해요라고 했죠. 헬륨이 핵융합을 하려면 1억 켈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무거운 원소로 갈 때마다 더 많은 온도를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헬륨이 처음에는 이 내부의 중심부가 헬륨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이제 핵융합 반응은 끝나버린 거야. 근데 중력 수축은 어때요? 여전히 물질들은 많고 질량은 너무 크니까 중력 수축은 계속하고 있겠지. 그래서 안쪽으로 중력 수축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헬륨이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이 헬륨을 바깥에서 계속 누르고 중력 수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이거를 반복을 하다가 이제 1억 켈빈이 됩니다. 자, 1억 켈빈이 되고 나면 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이때를 우리는 적색 거성 단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이 내부의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반응이 진행을 하는구나.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거성이라고 했을 때 이 거성이 뭐냐? 이 박명수 아니고요. 거대한 별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적색, 빨간색을 띠는 거성, 거대한 별이다. 이걸 적색 거성이라고 부른다. 근데 적색 거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해요. 자, 적색 거성 단계에서 헬륨이 탄소로 바뀌면서 이 외부로 다시 열을 뿜어내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헬륨이 1억 켈빈은 돼야 탄소로 바뀐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온도가 또 다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바깥에 있던 수소는 아직 온도가 얼마 되지 않아요. 1000만 켈빈도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로 있는 거지. 근데 이 주변부가 온도가 1000만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바깥에 있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팽창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적색 거성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내부의 헬륨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하고 이 주변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하면서 팽창을 하는구나. 그래서 몸집이 커졌구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중력 수축은 이제 계속됩니다. 자, 이제 헬륨도 사라져버린 거야. 그럼 이 내부에는 뭐가 남아있죠? 탄소가 남아있겠지. 몇몇 교과서에서는 탄소와 산소라고 포함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탄소입니다. 자, 탄소가 이제 중심부를 가져가게 됐고요. 자, 그럼 탄소를 핵융합 반응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온도까지는 못 되고 이 주변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팽창을 하게 되고 얘는 중력 수축에서 점점 안쪽으로 모여들어서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외부는 쫙 퍼지겠지. 외부는 팽창하고 내부는 수축하고 이런 관계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백색 외성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 내부에 헬륨 핵이 가득 찼을 때 이제 탄소 핵으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바깥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하면서 이 외부로 팽창을 해서 결국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백색 외성입니다. 자, 요 내부에 요 하얗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고양이 눈 성운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운인데 요 내부가 백색 외성이에요. 요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요 탄소와 산소로만 남겨진 요 중심부 있죠? 얘가 이제 하얗게 빛나는 그런 백색 외성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주변 물질들은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요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어떤 단계냐면요. 별의 죽음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도 언젠가는 백색 외성이 될 것이고 태양 주위에 있는 그 수소, 그 친구들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행성상 성운 단계에 될 것이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요런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고갈돼서 헬륨으로 바뀌어버리면 우리 태양도 망하는 거 아니냐? 백색 외성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태양의 수명이 110억 년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40억 년 중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50억 년이 남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그때까지 계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일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들도 있거든.
태양보다 질량이 20배, 30배 이런 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별들은 좀 다른 과정을 거쳐가는데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친구들도 주기혈성에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했을 거고 이 내부가 헬륨으로 전부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는 엄청 큰 친구들이거든. 그럼 애초에 갖고 있는 질량이 어마무시했을 것이고 중력 수축이 어떻겠어요?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꽉꽉꽉꽉 누르는 요 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헬륨이 똑같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거든. 자 이제 탄소로 중심부가 바뀌었어. 중력 수축이 계속돼. 근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 탄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요. 산소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규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철로 간다. 그래서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원소가 철이다라는 거지. 철은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철을 핵융합 반응하려면 진짜로 막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질량이 큰 별이라고 하더라도 중력 수축만으로는 철을 핵융합 반응시킬 만큼의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내부에 철로 된 중심부가 있고요. 그 바깥에는 중간에서 만들어졌던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들, 황과 규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바깥에 또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한 거죠. 탄소, 산소 있을 거고 그 바깥에 수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층층층층 핵융합 반응을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핵융합 반응이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철이 내부에 딱 이게 짱돌처럼 박혀 있단 말이야. 근데 중력 수축은 어떻죠? 계속되는 겁니다. 얘를 계속 누르는데 철은 핵융합 반응 안 해. 근데 계속 눌러 그러다가 빵! 이게 뭐다? 슈슈슈 슈퍼노바 빵! 초신성 폭발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슈퍼노바 이게 초신성입니다. 폭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을 하게 되면 이제 무슨 단계로 가느냐? 이 철이 굉장히 안정하다 그랬잖아. 핵융합 반응을 시키려면 어마무시한 에너지와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초신성 폭발에서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몰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이 빵 하고 터지면서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외부로 퍼져나가면서 핵융합 몇 초 동안 핵융합을 쫙 진행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금, 구리, 우라늄 이런 물질들은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생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시면요. 요 크기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적색 거성, 이름이 거성이라며.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친구들, 이 친구들이 헬륨만 남아있는 중심부를 갖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적색 거성 이런 거 안 합니다. 초거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초거성이 베텔기우스, 그리고 뭐 안타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크투루스 같은 경우가 이게 적색 거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은 어디 있다? 여기, 여기 태양, 우리 아월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월선. 자, 이게 태양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크투루스 이게 적색 거성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더 거대하죠.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보다 더 큰 거 리겔이라던가 베텔기우스라던가 안타레스 이런 것들 보면 아, 초거성이라는 건 정말 어마무시하구나. 근데 얘네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꽉꽉꽉꽉 중력 수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빵 터져버리는 게 초신성 폭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작은데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는 중성자별이 되거나 이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한 10배 정도 되는 별들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중성자별이고요. 태양 질량의 20배, 30배 큰 이런 친구들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빛도 빨아들인다라고 하잖아요. 어마무시한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들어오고 외울 게 조금 많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요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한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에 수소와 헬륨을 비롯한 성간 물질들이 퍼져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이제 밀도가 중간중간에 높은 곳에서 점점 더 많은 물질들이 모여들면서 밀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성운, 별의 요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운에서도 밀도가 높은 곳은 점점 더 많은 물질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빛을 내는 상태에 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다? 핵융합 반응 안 한다. 그냥 중력 수축에 의해서 빛을 내고 있는 중이다. 이게 원시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수축하다가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수척해요. 천만 켈빈이 되고 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별, 스타, 주계열성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리고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단계로 살아가다가 이제부터는 질량을 좀 나눠줘야 됩니다.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있죠? 요런 친구들은 수소가 이제 고갈됐어요. 중심부의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헬륨이 다시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해역 1억 켈빈 이 되고 나면 이제 적색 거성 단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이제 내부에 탄소와 몇몇 교과서에서 산소인데 보통은 탄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심부가 탄소로 모두 바뀌게 되면 이제 별의 일생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내부에 있는 백색 외성과 그 바깥에 퍼져 있는 행성상 성운으로 이제 일생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주계열성 태양보다 질량이 10배가 넘어가는 거대한 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헬륨 다음에 탄소 다음에 산소 다음에 규소,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철까지 간다. 철까지 마지막처럼 딱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요거를 초거성 단계, 엄청나게 큰 초거성 단계에서는 철까지의 원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로 수축을 진행하다가 빵 하고 터져버리는데 그게 초신성 폭발 단계가 되는 거고요. 자,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경우에는 중성자별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질량이 20에서 30배가 넘어가는 그런 아주 무거운 것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 단계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백색 외성 바깥으로 퍼져나온 행성상 성운 있죠? 자, 그리고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 놓은 철보다 무거운 이런 원소들이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다시 성간 물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리셋입니다. 성간 물질에서 다시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이때부터는 성운에 뭐가 있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별로 탄생하게 되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울 것들도 조금 많고요. 우리가 무작정 암기를 하게 되면 문제를 풀 때 꼬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 별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지,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위에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고 어떤 반응들이 진행하는지, 이름은 뭔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